한국 사람들은 참 선택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한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부제로 든 것처럼 중심을 잘 잡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정직한 야만의 시대인 겁니다. 구한말처럼 여러분들 다시 또 실기하거나 실책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체질적으로 한국의 엘리트들은 반도에 갇히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그런 물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두울 가능성이 높죠. 제가 여러분들 선거 방송에서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해외 소식들 좀 적극적으로 전하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가 반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십자층 가운데 그래도 참 괜찮은 칼럼을 쓰기 때문에 제가 늘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지금 세종연구원의 이사장으로 계시고 북한 핵대사를 지낸 이 분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불관용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죠. 이제 뉴노멀 국제질서로 받아들여야 된다. 아주 보기 드물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분이. 전직 외교관 출신이니까 아주 여러분들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선일보에 글을 쓰는 농객들 가운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이용준 이사장입니다. 관심 있게 본다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정직하게 읽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못 선택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골로. 그런데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역사에서 로마가 상당히 관대했는데 로마 사정이 악화가 되면서 관대한 제국 로마가 방향을 선회하는 그 시점이 로마가 다른 국가에 대해 패권국의 엄격한 자태를 들이댄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정 로마를 출범시킨 이후부터다. 그전에는 굉장히 관대했다는 겁니다. 제국이 로마가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관대한 제국이었고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관대한 제국이었죠.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로마가 어려워지면서 엄격해지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공화정 시대의 로마와 가장 유사한 관용 정책을 동맹국과 패전국에 베풀었던 패권국가는 미국이었다. 어마어마하게 관대했죠. 근대 제국 시위 시대 이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 모든 패권국은 피지배국에 대한 가혹한 압제와 착취를 당연시했지만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 이어 패권국이 된 미국은 예외적으로 민주적 건국 이념과 풍족한 국부를 바탕으로 우방국의 안보와 경제 재건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관용적 패권국가였다. 미국은 대단히 여러분 관용적인 패권국가를 해온 겁니다. 거기에 덕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외세 주권 침탈 위에 처했던 구한말 우리 조상들이 미국의 도움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이유도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제국이었다.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배계급으로 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 세력들이 이거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구한말의 조상들도 알았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무엇보다 패권국 미국의 너그러운 무상경제와 군사원조 덕분이었다. 그다음 가로를 해놓은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이 읽고 또 새겨야 될 교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그러운 패권국이었던 미국의 우산 아래 80년간 안주해온 자유민주 진영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란간 들이대는 동맹관계 재정산 청구서를 받아들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분노하고 반발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판단을 잘못한 나라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미국과 결별하고 독자 생존을 추구하거나 아예 진영을 바꾸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려면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과 주권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서해 불법 점유 위험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잘 봐야 되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현명할 수 있겠냐?
이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관용적 타락을 비난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중국의 패권 도전에 쫓기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 이미 예고된 변화였다. 현재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소동들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너그러웠던 패권국 미국이 국력의 한계에 부딪혀 남들과 똑같은 자국 우선주의 나라 불관용의 제국 이기적 패권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파생되는 진통이다. 어느 한국 학자가 우한 위순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고 지적하듯이 패권국 미국의 불관용은 이제 새로운 노말 뉴노말의 국제질서로 정착되고 있다. 미국이 여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1조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 2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이자 부담이 연방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분담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이 여러분들 뭐 영 시원찮아서 진영을 바꾸겠다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준 이사장처럼 그냥 냉철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자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